네, 이평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너지 분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앞서 여러 차례 거론해드렸듯이 어떤 차트가 되었던 에너지의 강약을 따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약을 먼저 알아야 적절한 반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고등학생이 아들놈이 싸움을 하고 쌍코피가 터져 들어왔습니다. 근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중학생과 싸워서 그리 됐다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피와 더불어서 갈비뼈도 몇 개 나갔는데 좀비 정찬성 선수와 싸워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지발로 걸어 들어왔다면요. 이건 격투기 선수로 키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 차트가 딱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무조건 조정이 좀 심하다고 해서 이거 약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항이 정찬성 선수처럼 매우 강했다면 조정 폭이 깊어도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차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점이나 저항점에서의 강하고 약함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평저항과 지지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평선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모든 이평선들이 벌러덩 누워 있어요. 그러면 별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토끼처럼 튀지 않고 밋밋한 흐름을 보였거나 혹은 이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 의미도 없는 곳에서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평에너지는 에너지 분석법이 다른 에너지 분석법과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먼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2000년 정도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이버 전문가라는 저 같은 직업이 난립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매매법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당시 기술적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이평선 매매법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에 막 목을 맵니다. 그것만 주시해요. 이평선을 주목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원칙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TV만 켜면 21선에서 눌림목 매수하세요. 이거 깨지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계속시키다 보니까 아예 정말 오를 종목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21선에서는 닿지도 않고 그냥 다른 빌 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다는 얘기죠. 물론 상승을 원하는 종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떨어내기 위해서 고의로 21선을 이탈시키고 그냥 이탈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은 차트에서 관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샘플을 하나 보시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6,800원의 주가가 37,000원에 이를 때까지 21선에서는 얼씬도 하지 않고 있죠. 닿지 않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고전적인 원칙대로 우리가 21선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면요. 아마 잡지 못했을 거예요. 눌림목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달라붙지 않도록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 샘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란색을 먼저 보세요. 노란색. 놀랍게도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다고 일봉 저항점인 이 위에는 붉은색 수평선을 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동기는 워낙 21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종목을 올려서 이게 덤프업 시켜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세력들이 고점에서 임박했을 때 물량을 좀 덤프업 시키고 싶을 때 마치 21선에서 착실하게 이 지지를 받는 모습만 보여주면 개인 투자들은 아주 자진해서 매수세를 고의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돈 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의로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주로 21선에서 주로 잘 나타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21선의 역할은 중기적, 단기적 투자자들에게 모두 중요한 이평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는 만큼 거짓 신호가 가장 뚜렷하게 잡히는 거죠.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왼쪽 화살표 쪽을 보십시오. 양봉은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5일선 위에 둘 다 떠 있으니까요.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일봉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에서 시가와 종가가 수평선을 그렸을 때 하나도 닿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에다가 3파동 이상 진행된 최고점에서의 저항이에요. 여기선 증폭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척 봐도 상당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럼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봉들은요, 그 에너지 라인에서 양봉이면 시가에 걸린다고 그랬죠.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걸 못 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압박받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저항이라면 크게 밀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찬성 같은 저항이니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20일에서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거 고의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21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차트만 잘 만들어만 줘도 비록 높은 값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사줄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세력들은 마구 어거지로 올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돈을 들고 오게끔 만들죠. 그래서 요즘은 20일 이평선에서 잘 지지받는 종목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애누리 심리라고 들어보셨죠? 같은 10,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10,000원을 붙여놓는 것보다는 13,000원을 붙여놓고 3,000원을 깎아주면 더 많은 매출이 생기는 거 말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그래요. 강하게 상승하면 그냥 매수하면 되는데 오히려 매수 못하죠. 하지만 눌림목을 주면 21선에서 조금 애누리를 해서 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립니다. 잘 훈련된 세력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바로 저런 심리를 노려서 손쉽게 털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